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은 자료의 표현 단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은 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를 내는 그런 단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표현 단어는 평균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본 단원에서 학생들은 평균을 처음 접하게 돼서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5학년 2학기 6단원 자료의 표현은 평균과 같은 통계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단원입니다. 본 단원에서 학생들은 평균의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평균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본 후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평균을 계산해보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학습하는 첫 걸음으로써 가능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6단원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이어 4학년 1학기 6단원에서 막대 그래프를, 4학년 2학기 5단원에서는 꺾은 선 그래프를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단원에서는 이전에 학습한 그림 그래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림 그래프의 독자적인 장점을 살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또한 이전에 학습한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림 그래프를 목적에 따라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하여 나타내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본 단원은 학생들이 평균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고 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 그래프를 이해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목적에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본 단원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본 단원이 평균과 가능성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단계이므로 평균과 가능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균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를 찾아보고 수치로 표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평균을 학습하며 단순한 연산 활동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조작을 통해 평균의 의미를 활용하여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평균에 고르게 한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어림을 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보는 활동을 구성하여 평균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본 단원을 통해 확률 영역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확률 개념의 기초인 가능성을 학생들이 처음 학습하게 될 때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본 단원을 지도할 때 교사분들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본 단원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의 도구로서 평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목적은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을 수치로 나타내어 자료의 특성을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유용하게 처리 분석하여 어떤 값을 중심으로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만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정확한 계산에만 초점을 두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산술적인 계산에 앞서 평균의 의미를 다지는 다양한 조작 활동을 통해 평균을 구해보는 활동을 가져 평균을 통계 도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림 그래프는 조사한 수량을 그림이나 기호로 사용하여 나타낸 그래프를 말합니다.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그래프로 그림 그래프를 접함으로써 그래프의 초기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그림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로 연결되는 초기 개념으로 독립변수가 선형으로 나열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본 단원에서 배우는 그림 그래프는 평면적으로 배열하면 더 편리한 경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 시도별 인구와 같은 경우 평면적 지도에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와 변화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는 지역에 따라 조사된 수량적 정보를 지도에 직접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어 지역별 분포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시각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왜곡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단원의 스토리텔링 내용은 학교 체력 향상 대회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매우 익숙한 소재여서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체력 향상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통해 평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학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단원의 스토리텔링 주제와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본 단원의 스토리텔링 주제는 체력 향상 대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승팀을 선정하거나 시합에서 먼저 할 팀을 선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수학이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되는 체력 향상 대회에서는 다양한 종목과 상황에서 평균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리 던지기 스토리에서 공정한 경기가 되기 위해 평균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고 단체 줄넘기를 소재로 평균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제기차기 대표 선수를 뽑는 스토리에서 평균을 이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차시는 고리 나누기가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상황과 두 모둠의 기록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을 통해 평균의 필요성과 평균의 의미를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고리 던지기 경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리 나누기를 통해 평균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집단이 다른 두 모둠의 고리 던지기 기록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평균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평균은 평평하고 반듯하다는 뜻으로 여러 사물의 질이나 양 따위를 통일적으로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학에서는 산술 평균은 자료값의 총합을 공평하게 나누었을 때의 값으로 각 별량의 값의 총합을 별량의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마무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바둑돌이나 쌓기나무 등 여러 가지 구체물을 활용하여 주어진 자료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평균이 무엇인지, 평균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평균 구하는 방법을 강조하기 이전에 평균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균은 자료의 전체 중심 경향을 수치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 어떤 값을 중심으로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의 자료의 특성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에 대한 개념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평균이 필요한 적절한 상황을 찾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차시는 고리 나누기 결과를 보고 한 사람이 몇 개 정도를 걸었는지를 평균을 통해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고리 던지기 결과로 평균을 구하는 활동입니다.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거나 고리를 옮기며 수를 고르게 하여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2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활동 3은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조작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마무리에서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익혀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평균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평균의 개념과 연계되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균은 자료를 고르게 하며 돌출되는 값이라는 의미, 자료값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본 차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연결 큐브를 조작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연결 큐브의 개수를 고르게 하며 평균을 구해봅니다. 활동 2는 어림하기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를 감하며 평균을 구해보는 방법과 주어진 자료를 전체를 더한 값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평균 구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에서는 활동 1, 2에서 익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평균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평균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자칫 평균을 구하는 한 가지 알고리즘에 익숙하여 단순한 연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균의 의미를 토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차시는 평균의 마지막 차시로 지금까지 학습한 2, 3, 4차시의 학습을 바탕으로 한 응용 차시로 평균을 비교하고 평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평균을 이용하여 자료를 해석해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소연이 모듬의 제기차기 대표 선수를 뽑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 평균을 이용하여 선발할 때 누가 대표 선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윗몸 일으키기 기록의 평균이 같은 두 사람의 기록표를 보고 평균과 기록의 총합, 경기 횟수를 활용하여 빈칸 진명이의 기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무리에서는 두 학생의 투호 기록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총합의 합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을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본 차시에서는 편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과 계획을 세워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산술적인 계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방법을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황에서 계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육차시는 가능성을 처음 학습하는 단계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보는 차시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예로 가능성의 개념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1은 실생활에서 익숙한 일기예보를 통해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대략적으로 경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와 활동 3은 본격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예를 알아보도록 하며 학생들은 가능성의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무리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해 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확률 개념의 지도에 앞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는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차시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가능한 사건인지 불가능한 사건인지 또는 확실한 사건인지 불확실한 사건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차시는 6차시에서 익힌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으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의 수로 나타내어 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수직선의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어 보며 가능성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인식해 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본격적으로 가능성과 수를 연결지어 보는 활동으로 가능성 0과 1을 익혀봅니다. 활동 3은 가능성 2분의 1을, 활동 4는 가능성 4분의 1, 4분의 3을 익혀보고 2를 종합하여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는 활동입니다. 마무리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입니다. 본 차시에서는 확률을 계산하던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가능성의 정도로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을 사용하게 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의 5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도입되기 전 단계이므로 이 5가지의 제한된 가능성의 경우를 탐색하여 봅니다. 8차시는 그림 그래프를 이해하고 해석해 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과 2는 각 지역에 따라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회원수가 많은 지역은 어느 곳인지, 그리고 회원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등을 표와 그림 그래프로 2가지의 방법으로 알아보게 함으로써 표와 그림 그래프의 각각의 특징이 더 잘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는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흥미로운 그림 그래프가 사용되는 예를 찾아봅니다.
표는 지역별 회원수가 수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회원수를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지역별 회원수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수치를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에 반해 그림 그래프는 회원수를 그림 및 기호로 나타내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회원수의 많고 적음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 위에 그림 그래프를 나타낼 경우 지역별 분포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해석할 때에는 정보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그림이나 기호의 크기 비율에 따라 시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림 그래프에 제시된 수치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구차시는 자료를 조사하여 목적에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부터 활동 3은 주어진 자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래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지금까지 학습한 세 가지 그래프, 즉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의 각각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림 그래프 각각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목적에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에 비해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더 적절한 그래프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도록 합니다. 그림 그래프는 각 지역의 수량을 그림 및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별 분포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에서는 3번과 5번에서 7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평균을 활용하여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어제는 30분, 오늘은 40분을 운동했으므로 평균 40분이 되기 위해서는 10을 더해 내일 50분을 운동해야 함을 지도하도록 합니다. 평균의 의미 중 고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40분을 기준으로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40분은 알맞으나 어제 30분은 기준의 10분이 부족하므로 내일은 기준인 40분에서 10분을 더한 50분이 되어야 합니다. 5번부터 7번은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목적에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료의 특성을 설명해 보는 문제입니다. 온도의 변화나 키의 변화 등과 같이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는 꺾은 선 그래프가 적절하므로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니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그래프의 정확한 위치에 점을 찍고 연결하여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하여 봅니다. 완성된 그래프를 해석하여 보면 오전 6시부터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오후 2시에 가장 높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점차 온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이어져 오후 6시에는 15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차시입니다. 본 단원의 문제 해결은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평균이 활용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았습니다. 윤선의 반 학생 25명이 1학기 동안 읽은 책 수를 조사하여 평균을 구하여 보는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학급의 독서량을 조사하여 평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는 것이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마당은 통계 자료에서 제시된 평균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여 평균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체험마당은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따라 색종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어 이어붙여가며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놀이마당은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예를 학생 스스로가 탐구해보며 이를 빙고와 연결시켜 놀이로 흥미를 더한 활동입니다.